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9일 저녁 6시 12분입니다. 자, 오늘 내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들어오는 석석석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레이 달리오가 CDS 프리미엄에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파산했을 때, 즉 회사채가 부도됐을 때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 명심을 하십시오. 레이 달리오가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하락에. 자,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엔화와 미 10년 국채 이자율의 상관관계.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그걸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블룸버그에 150엔 엔화가 되면 아시아는 금융위기가 온다. 우리 예전에 다 금융위기 한 번씩 겪었죠.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나 실물금이나 실물은을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 10%는 꼭 살아야 됩니다. 꼭.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2년? 길어야 2년?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될 거니까.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모든 해외 유명 기관지를 무료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남겨드렸죠. 무료로 보는 법. 한 번 더 영상 끝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블룸버그를 인터넷으로도,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도 무료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안드로이드 버전에 한해서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제가 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해놨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핸드폰으로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다 해놨으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그 누군가가 블룸버그 내용을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정보 습득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지금 보면 위안화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대비 위안화란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폭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달러 가치가 급등되고 엔화 가치가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0이 되면 아시아는 금융위기가 온다. 우리 다 겪었던 거. 그거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시민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네들은 쏙 빠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금융 역사예요. 자, 이 부분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15분입니다. 한국 시간 8시 30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EU에서 그 금리 관련 발표를 합니다. 통화정책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CPI 관련 자료, 그 자료도 와서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알려를 드릴게요. 8시 45분이네요, 정확하게. 8시 45분에 안 보이나? 8시 45분부터 유럽연합에서 예금금리, 금리,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출렁일 거예요. 그 자료가 미리 와서 우선 알려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우선은 이 자료고요. 여기 보면 영문 내용이 있죠. 이거를 쭉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달았습니다. 보면 우선 한글로 번역하면 이 12 이거는 뭐냐면 8시 45분에 발표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선 핵심은 8시 45분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인데 매파적일 거라고 나옵니다. 매파적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APP 종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푸는 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돈 푸는 거 안 한다. 돈 갚는다. 테이퍼링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1.25포인트를 올린다. 그 내용을 말할 거예요. 1.25포인트를 올릴 거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올해 3번 금리 인상을 하는, 총 4번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중에 3번은 0.25포인트 3번, 0.25포인트를 3번 올릴 거고, 또 그 중에 한 번은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거다. 이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5포인트를 언제 올리냐, 이게 팩트인데, 0.5포인트를 만약에 다음 달에 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장은 바로 박살이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0.25포인트 올릴 거야 이 말을 하면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셨죠? 핵심은 연말까지 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거예요. 1.25포인트 기준금리 올린다. 유럽연합.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이 내용을 쭉 번역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제가 심플한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심플한 거. 자, 뭐냐? 백악관에서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CPI 수치값,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즉,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어그로라는 거죠. 어그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우선 자료는 이렇게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대놓고 말을 했다. 여기 나와 있죠. White House has telling. 여기 나와 있죠. Provided CPI data to show headline inflation remains elevated. 나와 있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쭉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우선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일시 중지할 것을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9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 이겁니다. 핵심은 9월 달에도 기준금리 또 올린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 지금 저도 조금 전까지 방송을 할 때 무엇을 강조를 했습니까? CPI 지수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CPI MON이고 YOY가 있댔잖아요. 에? 언론에서도 지금 부각시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YOY. 이거 컨센서스가 지금 8.3이에요. 이거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다들 팩트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한 이걸 팩트로 하고 있답니다. 기관들은 다들 알고 있대요. 이게 실제 그 컨센서스보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CPI 달과 달을 비교한 거, 전달과 이번 달을 비교한 이 수치값에 포인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년과 지금, 그러니까 지금 6월이죠. 작년 5월 달과 올해 5월 달 이 개념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수치값이 이거고
이거고요. 전달과 그러니까 5월달이니까 4월달과 5월달을 비교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위에서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연준위도 이거는 어느 정도 낮게 나올 것을 다 알고 있다. 조금 전에 그 자료에 의하면 약간 높게 나올 거다라고 그 백악관에서 말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 연준위는 이 달과 달을 비교한 이 CPI 지수값이 낮게 나와야 그때부터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패러다임을 지금 바로 바꿔야 돼요. 연과 연이 아니라 달과 달입니다. 달과 달이 연준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거예요. 별 3개짜리예요. 별 3개짜리. 저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어요. 월별 지표가 계속 상승한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 시장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냐? 그런데도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는 이유는 달과 달을 비교했을 때 아직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준이가 6월달, 7월달 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달과 달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CPI 지수값은 높다. 인플레이션율은 높다. 이거예요. 이제 흐름이 딱 이해가 되시죠? 퍼즐이 맞춰지고요. 여기 보면 그러나 연간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수준에서 계속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주장은 똑같다. 연과 연을 비교했을 때 CPI YOY를 비교를 했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히 CPI 지수값이 낮다. 자, 이 부분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자들은 월간 데이터에서 이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연과 연을 비교했을 때는 3월달 CPI YOY 지수값이 가장 고점에서 내려왔고 이제 여기 방금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부분 이 거래자들은 말 그대로 기관들은 또는 투자자들은 월간 데이터, 월간 CPI 지수값이 낮게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찐이라 생각하고 기관들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9월에도 0.25포인트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게 연준이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 달료가 투자한 CDS. 이게 CDS도 있고요. CDX도 있습니다. 둘 다 뭐냐? 파산. CDS도 있고 CDX도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냥 파산에 베팅하는 겁니다. 파산. 대규모 파산에 베팅하는 그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레이 달리오가 투자를 했다. 언제? 이쯤부터 겁나게 투자를 해놨다고 합니다. 가면 레이 달리오가 과연 투자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4분 강의였으니까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백악관에서 대놓고 말한 인플레이션 수치값은 높을 거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